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택시 요금은 인상됐지만 택시 기사분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요금이 인상되고 5개월이 지나도록 택시 회사와 서울시가 체결했던 임단협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통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밀이나 현미 같은 통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이미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은 사회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 전략,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0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해 10월이죠. 택시 기본 요금이 600원 오르면서 서울시와 택시회사는 임금 담체 협약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요금이 인상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규룡 택시물류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8월이죠. 택시 요금 인상 직전에 임금 단체 교섭이 있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전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서울 지역 본부와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간의 임금 협정이 체결이 되었었습니다. 네. 이것을 저희는 서울택시업체의 중앙임단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 서울시 택시업계의 임금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노사간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예. 그 내용은 첫 번째로 일일 납입 기준금은 현행 25,000원 이하로 인상을 한다. 예. 두 번째는 월 정액급여는 총액 기준 23만 원 이상 인상한다. 네. 그리고 셋째, 현재는 연료 공급을 25리터만 하고 지급을 했었었는데 예. 이제 1일 35리터까지 지급을 하고 만약에 남는 잔여 연료가 있으면 리터당 900원을 회사에서 환불한다라는 내용이고 예.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은 6시간 40분까지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임단협 가이드라인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까? 임금협정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예. 서울시에서 정한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은 임단협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 다만 2013년 이 임단협 합의사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택시 요금 인상 시에 우리가 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 임금 인상이 반영이 되었고 또한 노동조합, 사업자, 서울시가 노사정 협약을 통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함께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임금협정서는 법적인 네. 효력이 있지만 네. 임단협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네. 구속력은 없다 이런 예. 얘기군요. 예, 다만 그러나 노사정이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네. 좀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임단협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임금 단체 협약을 맺은 회사가 있을 텐데 얼마나 네. 됩니까? 현재 지금 서울시에는 지금 현재 택시 업체가 255개 업체가 있습니다. 네. 예, 그중 65%인 165개 업체가 현재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임단협을 지금 이미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성과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한 결과이고요. 예. 다만 임단협이라는 것이 노사 간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고 어떤 조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데이드라인을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14일까지 예. 법인 택시 조합에서
조합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3월 14일까지는 전체 255개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제출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65%만 체결을 완료했단 말이에요. 체결을 완료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체결을 네. 완료한 것입니다. 예, 예. 그럼 나머지 35%가 네. 그 기간 안에 다 될 걸로 보십니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3월 14일까지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해서 네. 지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한 1년에 한 17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구히 이제 배제를 하고 또한 그 차고 집합 교대 금지라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허용을 안 해줄 것이고 향후에는 이제 전액 관리제 선도 시범업체로 정해서 무기한 저희는 이제 지도 점검을 해서 이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예. 그 어떤 제재 같은 게 필요하진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제재를 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저희가 그 행재정적 지원도 박탈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해서 반드시 3월 14일까지 예. 그 다 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각 그 업체에 지금 다 이미 그 상황들이 공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때까지 다 지켜질 것으로 지금 네. 예상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일부에서는 택시가 아직 숫자가 너무 많고 또 요금도 싼 편이어서 어쩔 예. 수 없다는 얘기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예. 택시 요금이 오른 다음에 업계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은 건가 봐요? 사실은 뭐 1, 2월 달이 택시 수입들이 일반적으로 좀 제일 작은 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연초가 되면 아무래도 그 이제 음주나 이런 이제 저녁 시간에 야간에 이렇게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좀 적고 예. 이렇게 또 방학도까지 겹쳐서 택시 기사분들의 어떤 요금 그 수입금이 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저희가 1년간 수입금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3월 달이 됐으니까 이제 방학도 이제 계약도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통상적으로 이제 요금이 오르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 수입이 정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또 추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3월 달 늦어도 한 4월 달 정도 되면 그 요금 인상에 따른 그 수입 감소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택시 기사분들 처우는 좀 개선이 됐습니까? 이제 말씀 저희가 드렸던 대로 이번 임단협은 기존에 그 저희가 요금을 인상을 했었을 때는 운수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임단협을 먼저 체결하지 않고 요금을 올리고 나서 임단협을 체결하도록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택시 기사분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비중은 적고 택시 회사만 이렇게 배불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근본에는 저희가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택시 기사분들의 어떤 처우를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중앙 임단협을 먼저 체결을 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급을 23만 원을 올린다든지 뭐 다양한 수단들을 저희가 갖춰놨고 그래서 산업금이 늘어난 부분에 어떤 65만 원 늘어난 부분의 84%가 택시 기사분들한테 저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월 평균 수입이 한 210만 원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번 임단협이 완벽하게 이렇게 지켜지면 네.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그 제재나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분들의 처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택시 기사들이 그런 고충을 좀 호소할 그럴 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임단협 가이드라인 위반 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신고 사이트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자유롭게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재 어려운 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사이트를 만들어 놨고요. 예. 또한 120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필요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실제로 그런 호소문이나 그런 글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나요? 지금 한 200여 건이 지금 넘습니다. 예. 되게 활발하고 그동안 아마 전화를 주셔도 본인이 어느 택시 회사에 근무하시는지 누구이신지 밝히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회사에서 이런 그 안 좋은 제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무기명 신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본인하고 본인만 알 수 있게 다른 사람은 읽어보지 못하게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 신고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그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는 택시기사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현재 그 최저임금은 상당히 법적으로 벌칙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지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규령 택시물류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1층에서 열리고 있는 제50회 한국보도사진전에 다녀왔습니다. 네, 보도사진전. 어떤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나요? 네, 보도사진전의 보도라는 단어로 이곳에서 어떤 사진을 전시하고 있는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곳은 TV나 신문 같은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렸던 사건, 사고에 관한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보도사진의 개념이 많이 넓어져서 이 사건, 사고뿐 아니라 여러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자세한 설명에 대해 김소희 큐레이터의 말 들어보시죠. 신문이나 그러니까 주간지, 일간지에 실리는 뉴스성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보도사진의 외연이 굉장히 넓어져서 전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 또는 광고 또는 피처 또는 인간의 보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사진들이 많아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 사고 정치, 경제, 뉴스 이런 사진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이 이제 지금은 보도사진 개념으로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보도사진전 올해로 벌써 50회를 맞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한국보도사진전은 1962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요. 이 사진전은 한국사진기자협회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보통 50년이라고 하면 반세기라고도 하는데요. 한국보도사진전은 50주년을 맞아서 이 시간의 무게를 축하하기보다는 한국 현대사의 흐름이 곧 보도사진 기자가 찍어온 사진의 흐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대의 모습과 역사를 담은 사진을 전시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사진 기자들이 역사의 한 축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96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의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1990년대 문화와 소비의 시대, 또 현재 우리 모습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과 변화시킨 세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한국보도사진전의 제목은 삶의 기억, 시대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전은 매년 11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김소희 큐레이터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48회 때부터 이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이 한국 보도 사진 전시라는 이름 외에
매년 전시에 제목을 붙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50주년은 삶의 기억 시대의 기록이라 그래서 보도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아우르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보도사진전이 11개 부문을 나눠서 시상을 합니다. 그중에 스포츠 부문에 김연아 사진이 있고요. 특히 올해 소치 올림픽에 출전했는 만큼 예전에도 김연아 선수의 연기 모습은 사진 기자에 늘 카메라에 초점이 되어왔던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뉴스 부분도 제너럴 뉴스가 있고요. 피플 인 더 뉴스, 스판 뉴스가 있고요. 뉴스 부분을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스포츠 액션, 스포츠 피처, 일반 피처가 있고요. 큐레이시 있고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 네이처가 있습니다. 네, 신문 외에도 주간지 또 일간지에 실린 사진도 시상을 하는군요. 네, 신문 기사는 기사에 실린 이런 사건 사고를 다룬 사진뿐 아니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사진도 시상하고 있는데요. 또 1년 동안 엮은 생활 스토리, 시사 스토리 부문도 별도로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누가 상을 받으셨는지요? 네, 올해 대상은 동아일보 장승윤 기자의 사진이었는데요. 네. 작년 한국 철도 노조 파업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사진을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불법 파업 혐의로 체포영장에 나온 박태만 철도 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로 잠입했을 때 모습을 담은 것인데요. 네. 문틈 사이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그때의 상황과 또 이분의 심경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보도 사진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된 사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보도사진이 역사에 이렇게 미친 예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베트남에 폭격을 하자 불붙은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뛰어나오는 베트남 소녀를 찍은 사진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베트남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전쟁이 끝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한국 보도사진전 전시 형태는 어떤가요? 네, 이번 전시는 모두 6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자세한 이야기 김소희 큐레이터의 말 들어보시죠. 50년 동안 수상을 했던 역대 대상 수상작 코너가 있고요. 그리고 50주년이란 또 역사를 가지다 보니 한국에서도 사진 기자로서 전설적인 기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세대, 2세대 분해서 3인을 설정해서 그분들의 사진들은 개인전 형식으로 좀 마련을 해서 특종 사진, 그리고 이분들이 취재 사진 말고도 평상시에도 그 시대적인 당시 상황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로 한 20여 점 가까운 개인전 규모로 했고요. 그분들이 사용했던 카메라, 취재정의 변화, 완장의 변화 이런 것들도 보실 그런 보는 재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특종 사진이 또 사진 기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로망인데 그 특종과 낙종에 얽힌 이야기 또는 그 사진 한 장에 얽힌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들을 마련한 특종의 순간이라는 섹션도 있습니다. 이정 리포터도 전시회 가서 보셨나요? 네, 저는 여러 번 봤는데요.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알 수 있어서 여러 번 느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진이 기억에 남습니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1995년 6월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 사진입니다. 네. 20초 만에 1,500명에 이르는 사람이 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죠. 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사진도 인상 깊었는데요. 60대 할아버지의 눈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전시를 보는 시민들도 좀 진지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전을 둘러보는 시민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이 한 사진을 한참이나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전시회 속 시민의 말도 함께 들어보시죠. 원래 사진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의미 있는 사진전 한다길래 왔는데 좀 살펴보니까 좀 생각지 못했던 막 그런 사건들도 알게 돼서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핸더슨 소령 구타 사건인데 어떻게 그 판문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좀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언니랑 조카들이랑 같이 왔고요. 중학교 조카가 있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이전에 좀 역사에 대해서 좀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한국에 외국은 많이 없긴 한데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서
또 이제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이 보면서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됐어요. 네, 이번 전시회 관람료 얼마나 되나요? 네, 이번 전시 관람료는요. 성인은 12,000원, 청소년 10,000원, 그리고 어린이는 8,000원입니다. 네. 전시 기간은 3월 17일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전시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광화문역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가셔서 우리의 역사를 보도사진을 통해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보도사진전에 대해서 서희정 리포터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당뇨 또 비만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암 환자에게도 좋다는 통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에서는 이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회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주시면 됩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파주 시내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 노선 10개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파주 지역 버스업체 신성여객은 지난 8일에 이어 파주 시내와 서울을 오가는 적자 노선 운행을 오늘도 중단했습니다. 중단 노선은 광역 급행버스 2개 노선과 광역 좌석버스 4개 노선 등으로 파주시는 이 가운데 대체 노선이 없는 운정에서 양재, 운정 여의도, 금촌 영등포 노선 등 3개 노선에는 전세버스 13대를 투입했습니다. 신성여객은 지난 2009년부터 적자가 458억 원이나 쌓여 적자 노선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파주시는 노선마다 하루에 과징금 15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올 가을부터 금융회사 고객은 본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정보 이용 현황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와 신재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 보장과 금융사의 정보 수집 제한 등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기존의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금융 관련 협회 사이트 등을 통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면 영업 목적으로 걸려오는 금융사의 전화 등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시흥대로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엔진에 불이 타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통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통곡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통곡 그러면 영어로는 홀 그레인 이렇게 씁니다. 네. 뭐 전곡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동양은 물론이고 서양에서도 건강식품으로 정말 저희 웰빙 식품의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식감이 굉장히 거칠어서 입안에서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그렇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우리 거친 음식 하면 바로 이 통곡을 말합니다. 예. 이 통곡 최고의 성분은 식이섬유인데 그 현미라든가 통밀 또는 보리, 메밀, 귀리, 호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통곡들입니다. 예, 한마디로 가공을 하지 않은 곡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식이섬유가 아주 많이 들어있군요. 예, 식이섬유는 우리 몸의 그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은 정말 질기고 거친 그런 물질입니다. 예.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대변의 양이 늘어나고 발암물질 같은 유해 물질의 장 통과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네. 따라서 변비라든가 대장암 예방에 이로운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통곡이 탄수화물도 풍부하죠? 예, 고탄수화물 식품이죠. 근데 이제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질리지 않기 때문에 살찌는 식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통곡만은 내외입니다. 통곡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공복감을 좀 줄여주고요. 일찍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오히려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입니다. 예. 그 식이섬유, 이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요? 예, 특히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혈압을 좀 낮춰줘서 심장병이라든가 뇌졸중을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9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식이섬유를 하루 25g 이상 섭취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대개 그 정도 섭취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적게 섭취하는 9g 이하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 발생 위험이 한 40% 정도 낮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통곡을 하루 2.7끼 이상 약 3끼 정도죠. 거의 3끼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덜 먹는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이 한 50%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예, 당뇨병에도 좋다면서요? 예, 통곡에는 당뇨병의 예방 치료에 아주 효과적인데요. 그 이유는 혈당 조절을 돕는 마그네슘이라든가 아니면 크롬 또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게다가 이제 통곡의 탄수화물은 대부분이 혈당을 좀 서서히 오르내리게 하는 그런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청도 하루에 약 30g 정도씩 하루 3번 통곡을 먹거나 전체 곡물 섭취의 절반 정도를 통곡으로 바꾸게 되면 심장병이라든가 당뇨병 예방에 이롭다라는 그런 문구를 말이죠. 예. 직접 쓸 수 있도록 제품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흰쌀밥이라든가 흰 밀가루, 흰빵 같이 그런 정제된 음식, 곡물을 즐겨 먹으면 대장암이라든가 췌장암 또는 위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통곡에 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 또는 항암 성분이기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그 암 예방을 돕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통곡의 장점 또 좋은 점 쭉 말씀해 주셨는데 단점도 네네. 있겠죠? 예,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맛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런 요리 시간도 좀 길어지고요. 네. 또 소화도 좀 안 돼서 소화가 좀 평소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골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가다 섭취하게 되면 그 방기가 잦아진다는 것, 그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통곡 가운데 대표적인 게 역시 현미인데 현미가 네네. 아무래도 백미보다는 여러 가지 건강에 좋겠죠. 그렇죠. 예, 이제 백미는 이제 보통 죽은 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 비해서 현미는 흔히 살아있는 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 물에 담가놓으면 며칠 뒤에 이제 발화를 하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싹 트는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그 현미에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비해서 이제 백미는 물에 담가놓으면 싹이 나기는커녕에 얼마 있다 썩어버리죠. 그게. 예. 사실 백미밥은 녹말가루로 지은 밥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예. 우리 선조들도 백미가 맛은 좋지만 영양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 미자하고 흰 백자를 합치게 되면 쓰레기를 뜻하는 깻목박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현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배아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배아, 우리가 뭐 신운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네. 쌀에서 이 배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3%밖에 되지 않는데, 네. 물론 나머지 대부분은 배젖입니다. 배젖인데 비해서 그 현미 영양소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이 3%밖에 안 들어있는 배아에 쭉 씨눈에 몰려 있습니다. 네. 특히 배아에는 해춘 비타민으로 통하는 비타민 E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이 풍부한 게 장점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현미는 특히 당뇨병은 물론이고 뭐 암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요. 예, 현미처럼 이제 배아, 씨눈이 남아있는 식품들은 대부분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배아에 이제 암 예방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현미가 이제 대장의 용종, 대장 폴립이죠. 그게 이제 대장암에 이제 씨앗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장의 용종의 생성을 억제해서 대장암 예방을 돕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암 예방을 바란다고 하면 현미를 가끔씩 드셔서는 안 되고요. 거의 주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미 말고 또 어떤 통곡이 있을까요? 예, 그 통밀가루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예. 통밀가루는 통밀 원곡을 그대로 갈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배아뿐만 아니라 배유도 들어있고 껍질도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흰색인 일반 밀가루와는 달리 색깔이 좀 다갈색인데요. 그 현미처럼 통밀가루에는 배아가 포함되어 있고 배유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밀가루에 비해서 영양소가 훨씬 풍부한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예. 어떤 영양소가 풍부한가요? 그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그 통밀가루에는 비타민 E, 아까 그 해춘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비타민 E가 일반 밀가루보다 3배에서 5배 가량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역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예. 일반 밀가루에 비해서 식이섬유 함량이 5배에서 6배 정도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빈혈 예방을 돕는 철분하고 정신 건강에 이로운 비타민 B1이 훨씬 더 많은데 약점도 있습니다. 지방이 좀 상대적으로 많아서 일반 밀가루보다는 보존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약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꼬마 두더지에게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해가 떴나 안 떴나 궁금해진 꼬마 두더지가 머리를 땅 위로 딱 내미는 순간 똥 무더기가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화가 난 두더지는 누가 자기 머리에 똥을 쌌는지 찾으러 길을 나섰는데요. 처음 만난 토끼에게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라고 묻지만 토끼는 자기 똥을 보여주며 아니라고 합니다. 염소도 젖소도 말도 모두 자기 똥과는 다르다고 말하는데요. 꼬마 두더지는 마침 똥에 대한 전문가인 파리를 발견하고 자기 머리에 있는 똥이 누구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전문가 파리는 꼬마 두더지 머리에 있는 그 똥은 정육점 집의 개 한스의 똥이라고 알려주지요. 꼬마 두더지는 한스에게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똥 소리만 들어도 까르르 배꼽을 잡는 어린이들을 위해 철퍼덕, 짜르륵 등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의성어, 의태어와 함께 똥을 소재로 한 뮤지컬이 무대 위에 오릅니다. 오는 6월 8일까지 대학로 소리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아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무엇에 대하여 시간입니다. 요즘은 이미지 연출 시대라고 할 만큼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돼버린 이미지, 과연 이미지란 무엇인지, 또 이미지 메이킹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송정보대학 박서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미지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뭔가 하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미지란 것은 내가 아닌 타인이 나를 보고 어떠한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네. 이미지란 크게 두 가지로 외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외적 이미지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외모, 옷차림이라든지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네. 그 사람 표정이나 행동 이런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네. 내적 이미지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지적 수준이나 신뢰감이나 남을 생각하는 배려, 겸손함 등을 내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외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가 잘 조화로운 사람은 남에게 좋은 호감을 주어서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호감이 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어떤 사람은 친해지고 싶지 않은 비호감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는 별로 호감이 안 갔는데 네. 또 이렇게 사귀다 보면 또 호감이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네. 예. 이런 이미지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되는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라비안 교수가 이미지 형성 요인을 3가지 요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 이미지가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대화를 나눌 때 들려지는 청각적 이미지가 38%이고 네. 말을 할 때 말의 내용이 7%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부분이 시각적인 부분인데요. 네. 상대의 옷차림이라든지 헤어스타일 그리고 표정, 바디랭귀지 등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 이미지가 55%를 차지한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보고 난 후에 외모를 보고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네. 청각적으로 들려지는 목소리를 느끼게 되면서 네. 그 사람이 대화할 때 목소리가 안정감이 있고 느껴지고 편안한지 또는 말을 할 때 너무 빨리 해서 상대가 성격이 급하고 경박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네. 또 말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상대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고 네. 청각적으로 들려지는 이미지가 시각적 부분 못지않게 38%를 차지하게 네.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대화를 하면서 말의 내용이 느껴지는데 말의 내용이 7%를 차지하게 되면서 한 사람의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요인들을 잘 조절을 해야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라는 것은 정치인이나 연예인들만 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네. 최근에는 기업이나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이미지 메이킹이란 것은 외적인 이미지를 강화해서 내적 이미지를 끌어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자신의 직업이나 신분, 맡은 역할에 가장 잘 어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과 만족을 주며 자신의 독특한 진가를 유감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나다운 나를 찾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란 것은 겉만 번드레하게 거치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좋지 못한 것을 덮어서 포장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과 장점을 훌륭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모두 다 자기 실현을 위해서 뛰는 이 개성시대에 이미지 메이킹은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서 그 시각적 이미지 비중 크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아무래도 외모 비중이 가장 크겠죠? 네. 그 외모는 우리가 사람의 내적 이미지를 외부로 나타내는 것이고 또 첫인상을 좌우하고 한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외모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성공 철학자인 미국의 지그 지글러는 외모를 단장을 하면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한결 긍정적으로 되고 또 당신의 외모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도 향상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사람의 외모를 처음 볼 때 대부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얼굴이고
또 내적 이미지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곳이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은 첫인상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마지막 인상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번 준 첫인상은 쉽게 바꾸기가 어렵죠. 예를 들자면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성공을 하면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또 처세술이 있거나 교활한 사람으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첫인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첫인상이 사실은 매우 짧은 시간에 결정이 된다고요? 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단 0.1초라는 파격적인 실험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짧게는 0.1초에서 길게는 6초까지 단 몇 초 만에 상대의 첫인상이 결정이 되는 건 분명한데요. 첫 만남에서 상대방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려면 평소에 호감도를 높이는 자신의 이미지 관리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또 옷을 고급스럽게 옷을 잘 차려입고 또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한다 하더라도 늘 뭐 표정이 화가 나 있다든지 우울한 표정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 모든 외적 이미지가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이미지에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보셔야 되고요. 또 바꿔나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또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표정과 몸짓은 어떠한지 또 어떤 의상을 입는 것이 가장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목적과 처한 상황을 고려한 또 전략적 이미지 관리가 필요한 것인데요. 나는 말할 때 어떤 습관이 있고 또 어떤 표정을 하고 목소리는 안정감이 있는지 말하는 속도는 어떤지 말투나 용어 선택은 적절한지를 또 살펴보셔야 하고요. 이미지 관리는 말 그대로 호감을 주는 최상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동과 나의 자세 그리고 표정 이미지 관리와 자신의 단점을 감추고 개성을 외면으로 포출하기 위한 이런 모든 노력이 이미지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그 첫 인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첫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교수님 생각하기에도 첫 인상이 좋았던 분들은 다 마지막 인상도 좋았나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봤을 때 너무나 호감이 갔는데 알면 알수록 내가 처음 봤던 이미지랑 너무나 다르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한 5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장점이 뭐고 나의 단점이 뭔지 그래서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포장을 잘하라는 내용인데요. 옷을 입을 때 복장이라든지 화장 그리고 내면적인 교양이라든지 언어 구사력이 또 좋아야 하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이나 장점이 있다면 그걸 최대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유도하게끔 나의 또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또 장점을 최대한 살리시고 네 번째는 또 상대 마음에 들게끔 또 첫 만남에 자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미지를 또 만드셔야 되고 또 마지막 5번째는 사람을 대할 땐 진정성 있게 신뢰감이 형성이 되도록 또 그런 이미지를 또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우성정보대학 박서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N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 세일. 컴퓨터, TV, 에어컨 기획 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후 수고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네, 오늘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택시 요금 인상 이후 택시기사분 처우 개선됐는지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여러 택시기사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5687번 택시 운전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만근했을 때 세금 공제 전에는 103만 원을 받고 세금 공제하면 89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 입금액이 모두 364만 원인데 몸이 아파시는 날도 14만 원을 통가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주셨고요. 8145번 6시간 40분 근무에 월 210만 원 수입 예상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오셨네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